안녕하십니까, 야매누바입니다. 오늘은 1819 시즌 레이커스의 선수 소개로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선수는 NBA의 살아있는 전설, 업적을 읽기만 해도 꽤 긴 시간이 지나갈 선수, 이 선수 한 명으로 영상 2편을 뚝딱할 수 있는 NBA의 킹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역사에 남을 위대한 선수가 탄생하면 그 이후의 선수들은 제2의 누구다, 누구보다 뛰어나다 등 그에 비교되기 시작하죠. 농구에선 마이클 조던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그 조던에 가장 가깝게 비교되는 선수입니다. 물론 저는 비교놀이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조던이라는 NBA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와 같이 이름이 거론된다는 게 이미 그의 위대함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2003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클리블랜드에 입단한 르브론은 데뷔 시즌부터 평균 29.9득점, 5.5리바운드, 5.9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신인상을 받습니다. 데뷔 2년차 평균 스탯은 어떨까요? 27.2득점, 7.4리바운드, 7.2어시스트입니다. 정말 괴물 그 자체죠. 제가 농구에 한창 빠지기 시작한 중학교 시절, 그때부터 지금까지 르브론은 느바의 탑클래스 자리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농구는 좋아했지만 NBA는 보지 않던 저도 르브론 제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NBA 탑10 영상엔 항상 그가 있었기 때문이죠. 엄청난 점프력으로 In Your Face를 찍던 장면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히 납니다. 스몰마켓이었던 클리블랜드를 단숨에 우승 후보로 만든 르브론은 데뷔 후 2년을 제외하면 매년 프로에 진출했습니다. 플레이오프 관련 기록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지난 3시즌 연속으로 파이널에 진출해 한 번의 우승, 두 번의 준우승을 한 클리블랜드는 르브론이 떠난 후 탱킹팀으로 전락했습니다. 르브론이 있을 때도 그가 결장하면 처참한 수준의 승률을 보였죠. 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단순한 선수 그 이상이라 비판받기도 하지만 그가 증명한 기록들을 보면 고개가 다시 끄덕여집니다. 언젠가는 따로 다루어보고 싶은 디시전 쇼 이후 살짝 찌질한 흑역사를 남기면서 수많은 안티팬을 양성한 제임스지만 실력으로 그를 까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봅니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턴오버는 차치하고 나이 탓인지 멘탈 탓인지 잠수상 탓인지 수비 코트에서 처참한 모습을 보이며 팀 케미를 망치고 있습니다. 수비력이 떨어지는 거야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수비할 의지가 없어 보이는 점은 분명 문제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되려 팀원들에게 역정을 내는 모습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것이 공격 코트에서의 폭발력을 위한 체력 분배 혹은 풀업까지 그리는 큰 그림이라면 르브론은 스스로 그것을 증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쉴드가 불가능한 모습이니까요. 킹이 랄에 오기 전 랄은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젊은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역은 잉크볼트였죠. 2016 드래프트 1라운드 2순위로 레이커스에 입단한 잉그램은 큰 키에 긴 팔을 가진 말라깽이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듀란트의 하위 호환 버전 같지만 아직까진 듀랭이에 비비기에 무언가 아쉬운 선수죠.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성장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3점도 꾸준히 던지는 잉그램이지만 그는 돌파와 미들레인지 게임을 더 선호합니다. 흐느적 골밑으로 비비고 들어가서 터프샷을 던지거나 돌파 후 점프슛 등 아이솔레이션의 강점을 보입니다. 볼 때마다 잘하는 듯한 키와 긴 팔은 그의 슛이 블락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가끔씩은 팀 내 득점 리더의 역할을 부여받아 끊임없이 상대팀 수비 코트를 괴롭히는 포스도 보여주지만 60%대의 자유투 성공률은 그가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약간은 아쉬운 3점은 둘째치고 골밑 돌파를 즐기는 플레이어에게 자유투는 소중한 영양자원이니 꼭 잘 챙겨 먹어야겠죠. 뭐 자유투는 비단 잉그램 문제가 아니고 지금 레이커스의 고질병이기도 하지만요. 경기를 보면 잉그램은 한 성과라는 것 같은데 크리스 폴에게 냥냥 펀치를 날려서 화제가 되었죠. 한 덜티하는 라졸론도와 크리스 폴이 연루된 삼각관계의 발단과 종결 모두 그가 책임졌습니다. 그래도 요새 폼이 잔뜩 올라오던데 그래마 침착하고 이대로만 가자. 2017 드래프트 1라운드 27순위로 브루클린 네츠에 지명되어 곧바로 레이커스로 트레이드된 카일 쿠즈마는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좋은 선수입니다. 전체 2순위로 입단한 론조볼에 비해 기대감이 적었지만 지금까지의 활약상으로만 보면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영건이라 생각됩니다. 쿠즈마는 플레이가 참 간결한 선수입니다. 볼 소유 시간이 적으면서 많은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템포를 빠르게 올린 지금 레이커스에서 속공 마무리를 가장 안정적으로 지어주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은근히 큰 키에 부지런한 움직임과 기동력을 갖춘 다재다능한 선수죠. 이번 시즌 르브론에 이어 팀 내 평균 득점 2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커리어 평균보다 낮아진 3점 성공률은 아쉽지만 공격 코트에서는 어디까지 성장할지 기대하게 만듭니다. 수비 코트에서의 황골 탈퇴가 쿠즈마의 미래 가치를 판가름하겠네요. 쿠즈마는 2012년 르브론을 까는 드립을 날렸는데 지금은 같은 팀이 되어서 그에게 많은 걸 배우고 싶다며 리스펙을 날리고 있습니다. 참 인생 알다가도 모를 일이니 부끄러운 과거를 만들지 않게 우리 모두 조심합시다. 2017 드래프트 1라운드 2순위로 레이커스에 입단한 론조 볼은 데뷔 전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던 스타였습니다.
농구 명문 우클라 대학에서부터 좋은 활약을 펼치며 느바로 넘어온 론조볼은 따라하기도 힘들만한 슈퍼으로 주목을 한 번, 이게 정녕 이순희의 실력인지 의심가는 모습으로 주목을 또 한 번,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아버지인지 지능형 안티팬인지 알 수 없는 아버지 라바볼 때문에 또다시 주목을 받습니다. 론조볼의 독특한 슈퍼는 대학 무대에서 40%의 3점 성공률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폼이 대수냐 넣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느바에 와서 처참한 슛 성공률을 기록합니다. 데뷔 시즌 평균 34.2분을 뛰어서 야투 성공률 36%, 3점 30%, 자유투 45%를 기록합니다. 레이커스의 레전드 빅맨 샤킬 오닐이 자신보다 자유투 성공률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란 일도 있었죠.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스탯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이곤 있습니다만 41.7%의 자유투 성공률은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여튼 뭐 재능은 있는 선수라고 평가받던데 NBA 스타들도 가끔 론조볼의 가능성에 대해 칭찬하는 걸 보면 무언가가 있나 봅니다. 론조볼에겐 정말 평범하지 않은 아버지 라바볼이 있습니다. 입이 방정 수준을 넘어서 탄식을 자아내는 수준인 라바볼은 그냥 답이 없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웃 어른을 공경하고 싶은데 정말 노답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라바볼 망원이라고 검색해보세요. 대표적인 망원 하나만 소개하자면 전성기 때 마이클 조던이 나와 1대1로 붙는다면 그가 박살났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화입니다. 대학에서 4년을 보내고 2017 드래프트에 참가한 하트는 1라운드 30순위에 레이커스에 지명됩니다. 저는 솔직히 하트 얼굴만 보고 중견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고작 2시즌을 보내고 있는 선수네요. 가르치고 힘이 좋고 파이팅이 넘쳐서 꽤 좋은 수비와 리바운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파울을 자주 범하고 센스 있는 수비 능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트의 가장 아쉬운 점은 33.2%인 3점 성공률입니다. 원래 3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 슛 밸런스가 무너져버렸죠. 자유투 성공률 역시 68.1%로 레이커스하고 있습니다. 야투 성공률 역시 40.5%인데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선수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도 특유의 파이팅으로 정말 소중한 리바운드를 하나씩 따낸다던가 세컨 슛 찬스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 30순위로 뽑은 선수치고는 심심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도 보입니다. 7 p.m. Pacific, 10 p.m. Eastern Time. Josh Hart with another